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드럼 치는 강명군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 우리가 드럼 칠 때 반드시 중요한 거, 큰 북을 올려라. 이 베이스 드럼 밟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뭔가 이제 이 주법에 대한 부분들보다 먼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이제 우리 툴.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툴에는 스틱 그리고 페달이 있어요. 자, 그래서 발로 밟는 페달이 있죠. 그래서 오늘 간략하게 페달에 관한 설명을 이제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페달을 준비했습니다. 자, 돌아서 스틱은 이거 비고. 이 페달의 브랜드는 점점점 브랜드입니다. 자, 일단 돌아와서. 자, 페달은 뭐 브랜드가 뭐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페달을 볼 때 크게 이제 두 종류로 봐야 돼요. 뭐냐면은 이 체인이죠. 체인형 페달과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 밑에도 있지만 이렇게 이 뼈대로 돼 있어요. 다이렉트라고 하죠. 네, 다이렉트라고 있어요. 이 뼈대로 돼 있죠. 얘는 캠이 없어요. 그 뼈대 자체가 이제 있죠. 자, 이렇게 이제 나눠지는데 우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다이렉트와 체인에 대한 것은 약간 이제 구조적인 차이도 있지만 연주자가 선호하는 방식이 있어요. 어떤 식으로 주법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더 선호하느냐라는 결정이 되죠. 그러나 이제 지금은 이제 페달의 이제 일반적인 설명을 드리고자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선 페달 세팅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 여러 이제 의견들이 있으시겠지만 페달 세팅은 대체적으로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의견이니 여러분들 너무 화내지 마시고요. 자, 일단 크게 두 가지는 뭐냐면 제가 이제 강의를 이렇게 여러 개 하다 보면 이제 새로운 분들을 많이 만날 때마다 다리를 어떻게 쓰시나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늘 이렇게 제가 관심 있게 지켜봤는데 이게 매년 또는 매 시간마다 이렇게 보면 대부분 이 다리, 그러니까 무릎 위에 허벅지를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치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네, 요렇게 치시는 분이 많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발을 좀 이런 식으로 많이 받죠. 또는 뭐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뭐 굉장히 경망스럽진 않죠. 자,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무릎 위하고 무릎 아래가 있는데 그 모든 이 타악기를 연주할 때 중요한 것은 어느 관절을 쓰느냐가 곧 얼마만큼의 내가 힘을 가지고서 평상시 연주를 하느냐라는 범위의 용량이 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어디에 힘을 쓰는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일단 그래서 무릎 위에 힘을 많이 쓰게 되면 허벅지를 쓰기 때문에 골반을 이용해서 연주를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힘을 많이 쓰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페달 세팅은 하드해집니다. 그리고 무릎 아래에 발 혹은 발목을 써서 연주를 하는 패턴인 경우, 그런 분들인 경우에는 라이트한 세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 돌아와서 하드 세팅과 라이트에 대한 세팅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자, 페달은 크게 비터, 그 다음에 스프링, 그 다음에 캠, 뭐 디자인, 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물론 뭐 플레이트에 대한 크기, 뭐 롱보드라 그래서 요 정도 되는 길이와 숏보드라 그래서 뭐 이런 스탠다드 버전이 있기는 하죠. 근데 일단 돌아와서 우선 세팅을 할 때 이제 이 페달 세팅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쳤었을 때 내가 발을 이렇게 딱 밟았었을 때 얼마나 이 페달이 내가 원하는 그 순간 시간에 맞춰서 얘가 나를 잘 받아줄 수 있느냐, 그 페달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리를 들어서 찍으시는, 이렇게 크게 이렇게 딱 이렇게 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깊게 밟히는 걸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얇게 밟는 것을 이제 선호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것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깊게와 얇게라는 지금 말도 나왔어요. 그래서 우선 돌아와서 이 스프링 텐션을 어느 정도만큼 조여주는 게 좋고 어느 정도만큼 풀어야 되느냐. 스프링 텐션이 가벼워지게 되면 기본적으로 동작이 느리게 되죠. 느리게 되고 스프링 텐션이 짱짱하게 조이게 되면 동작이 빨라져요. 그러니까 이제 풀르게 되면 비터가 이렇게 움직이고 많이 조이게 되면 비터가 이렇게 움직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 빠르다 느리다라는 부분들이 스프링 텐션에 이제 영향을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힘을 많이 쓰시는 분 입장에서는
빨리 움직여야지 답답함을 안 느끼시죠? 만약에 스프링을 풀어놓고 만약에 다리를 가지고서 빠른 속도로 밟게 되고 그 다음에 다시 들어서 빠른 속도로 밟으려는 순간 페달에 이게 플레이트 발판이라고 한다면 자 루즈하게 하면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내 발의 속도가 더 빨리 해서 더 빨리 와야 돼. 더 해야 되는데 여기를 빨리 와서 탁 와야 되는데 이렇게 오니까 다 올라오기 전에 밟기 때문에 답답함을 느낄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은 대체적으로 스프링을 많이 쪼이시죠. 그래서 탁 밟고 떼면 슉, 탁 밟고 떼면 슉 이런 식으로 세팅을 선호하기 때문에 대부분 다리를 밟으시는 분들은 경험적으로 비쳤을 때 스프링을 많이 조이세요. 그래서 좋은 점은 스프링이 빨리 단단하니까 반응이 좀 빠르다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에 단점은 뭐냐면 다리의 피로도가 빨리 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다리의 피로도란 근육과 관절, 그 다음에 상체 모든 걸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건 차후에 베이스드럼 준법 때 다시 언급할 수 있도록 하고요. 우리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연주의 기본은 밸런스인데 밸런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아직 설명 안 드린 것 같은데 연주가 시작돼서 어떤 구간에 이를 때까지는 일정한 소리를 유지시키는 게 좋습니다. 일정한 소리를 유지시키는 게 좋죠. 그러다 보니까 비터에 대한 부분들도 어떠한 부분들이 더 자신한테 그 일정한 소리를 뽑을 수 있는 게 더 좋은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 이제 상황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비터를 길게 빼게 되면 깊게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짧게는 이 얕아지는 이제 효과를 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범위에 따라서 내가 좀 더 많은 깊게 밟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면 비터를 좀 길게 빼서 쓰셔야 되고요. 나는 그래도 좀 살짝 범위를 줄일 거야 그런 분들은 얕게 쓰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말씀드렸던 스프링 텐션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스프링 텐션이 아까 제가 하드하게 한다, 소프트하게 한다, 뭐 이렇게 라이트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자 그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비터의 무게와 스프링은 서로 n분의 1, 그러니까 서로 관련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비터가 길어지면 무게가 무거워지기 때문에 같은 텐션을 라이트하게 놓게 되면 짧게 쓰는 게 당연히 빨리 움직이고 길게 쓰는 게 당연히 느리게 움직입니다. 그럼 반응하는 속도는 누구한테 달려있죠? 연주자 개인 자신한테 달려있어요. 어느 정도의 반응으로 왔어야지 될지. 두 번째로 자신이 얼마만큼 각을 주고 받는지도 연주자 자신한테 있죠. 그래서 자신이 언제 밟고 뗐었을 때 페달이 반응하는 속도와 내가 평상시에 얼마나 깊이 있게 밟아주는 그 평상시의 그 범위가 딱 맞아떨어지는 게 바로 비터의 깊이와 스프링의 텐션입니다. 그래서 비터가 무거워지면 텐션의 값도 변해야 됩니다. 반대로 짧아지면 텐션의 값이 약하게 변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가장 빠른 것을 이 페달만이 가장 빠른 운동은 뭘까요? 비터를 가장 짧게 세팅하고 스프링을 완전히 끝까지 조여서 텐션감을 주게 되면 상당히 빠른 페달링을 구사할 수 있고요. 반대가 되면 상당히 느린 페달에 대한 구사를 할 수 있죠.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건 빠르다 느리다라는 건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첫 번째는 싱글을 칠 때와 두 번째는 더블을 칠 때입니다. 대부분 연주하시는 분들이 더블을 킥을 밟았었을 때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자 그래서 돌아와서 그래서 페달은 이렇게 그래서 관련이 있다. 그럼 이 비터에 대한 종류가 또 있어요. 비터는 이렇게 코르크로 된 것도 있고 플라스틱 된 것도 있고 나무도 있고 고무도 있고 솜방맹이도 있고 또 뭐가 있지? 뭐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랬어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비터의 무게예요. 같은 페달이라 하더라도 비터가 가벼우면 스프링 텐션이 조여지는 효과를 줄 거고요. 같은 텐션감에서도 무거운 비터를 쓰게 되면 뭐 그거야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요걸 조금 더 현실감 있게 말씀드리자면 현존하는 우리 그 대체적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메이저급 그 회사 브랜드에서 특히 DW, 뭐 펄, 그다음 뭐 야마하, 뭐 아이온 코브라, 뭐 요 정도 다른 브랜드도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 브랜드 나열하면은 끝이 안 나기 때문에 돌아와서 그 가장 무거운 비터는 바로 DW 비터가 가장 무겁습니다. 그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이 페달에다가 각 브랜드별로 비터를 꼽아보면 야마 비터가 제일 가벼워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내 페달이 무겁다 그러시는 분들은 이 튜닝으로 안 된다고 하면 비터를 교환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페달 너무 가벼워 그러면
그걸로 안 되면 무게추라는 게 또 있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어떤 그 방법에 대한 선택을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돌아가서 그 다음에 오늘 이거 좀 긴데 이 캠이라는 게 있죠. 뭐 글레이드 내지는 캠이라고 하는데 타마에서는 터보 글라이드 그다음 뭐 있지? 엑셀레이터, 롤링 글레이드 뭐 이렇게 나눠놓고 DW에서는 뭐 엑셀레이터 또는 뭐 터보 뭐 이렇게 돼 있고 뭐 파워 뭐 글레이드 이런 부분들이 있죠. 자, 이 캠에 대한 디자인은 과거에는 다 동그랬죠. 어느 정도. 근데 요즘 모던으로 돌아와서는 이렇게 각이 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각이 안 졌는데 각이 졌다는 거는 그려지면 좋은데 요렇게 동그랗던 캠이 있고 요렇게 각이 진 요렇게 각이 진 캠이 있습니다. 참고로 그 엘리미네이터에 보면 캠이 보라돌이 뚜비 나나뽀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그걸 모르시는데 빨강, 파랑, 검정, 하양, 그 다음에 보라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보라돌이 뚜비 나나보. 자, 그래서 그 교환식이죠, 여러분들. 그 부분들을 말씀드렸던 이유가 캠의 디자인에 따라서 왜 우리는 달라질 수밖에 없느냐. 제가 그건 이제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우리가 이제 근본적으로 알기 위해서 그냥 딱 두 가지 생각하시면 돼요. 동그란 것과 각이 진 것에 대한 차이는 딱 하나예요. 일단은 페달은 한번 어떻게 되죠? 밟아야죠. 그리고 그다음 떼야 돼요. 그럼 결국은 왔다가 갔다, 갔다가 왔다, 왔다 갔다. 자, 그래서 왔다 갔다입니다. 자, 그러면 동그란 건 갈 때의 느낌과 올 때의 느낌이 큰 차이가 없겠죠. 왜냐하면 반바퀴 체인의 길이가 일단은 캠을 쌀 때 있어서 반의 원주일 혹은 뭐 3분의 1의 주일로 따졌었을 때 결국 각이 지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내려갈 때와 올라갈 때가 완만하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 그 핫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밋밋하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각이 진 페달들은 일단 갈 때가 만약에 이제 체인이 코가 뭐 한 7개 정도 남는 구간에서 꺾여야 되는 딱 발생이 되면 꺾이는 때까지는 천천히 가다가 이 캠이 꺾이는 순간부터는 속도가 갑자기 확 빨라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속도감이 어떻게 되죠? 느껴지죠. 롤러코스터 확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딱 밟았었을 때 너무 시원해. 역시 이 페달이야말로 명기야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소리를 같은 힘의 세기로 쳤었을 때 라운드한 것보다는 각이 진 게 더 잘 찍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점이 있죠. 얘는 돌아올 때 속도가 저하가 없어요. 그래서 밟고 들고 하는 부분들이 평균적이다 보니 드럼 하시는 분들 대부분 박자 중요하잖아요. 템포 중요하고. 그래서 박을 꽂힌다, 뭐 안 꽂힌다, 뭐 이런 부분들을 했었을 때 뭐 그리드, 박자를 맞춘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라운드한, 에버러지 라운드한 부분들이 나 더 편해 라는 분이 있죠. 근데 이제 이 꺾인 것들은 올라올 때가 어떻게 되죠? 똑같아요. 반대가 되죠. 느리고 이렇게 속도에 대한 차이가 생기죠. 그러다 보니까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낼 때 밟을 때는 각진 부분들이 더 소리가 클 수 있으나 돌아올 때는 좀 느릴 수 있다는 부분이 있고, 파워 글레이드, 터보 글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캠도 크지만 기본적으로 디자인의 변화가 없는 애들은 내려갈 때와 올라올 때에 대한 부분들의 변화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다 이해가 되시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근데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핵심 기술이 더 있는데 일단 그것은 다음 시간에 다시 페달 2부 때 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